현진호의 꽃산행, 오늘은 덕유산 국립공원 남덕유산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백두대간 지역인 서봉입니다. 해발 1492m이고요. 주변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위 일대에 여러가지 늦여름꽃, 초가을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남덕유산 일대 희귀 식물들을 보기 위해서 60령을 출발한 것은 아침 8시. 60령을 출발해서 조금 지나자마자 네잎 갈퀴나물이 반깁니다. 중부 이남의 낮은 산가들에 자라는 보기 조금은 어려운 식물이죠. 바위 위에는 난장이 바위솔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위 겉에 자라는 열애살이 풀로 꽃이 피고 나면은 전체가 죽는 식물이죠. 60령에서 1시간 만에 할미봉에 도착했습니다. 할미봉에서는 서봉과 남덕유산이 잘 보이죠. 미역치가 꽃을 피워서 반깁니다. 미역치는 산지에 자라는 열애살이 풀로 나물로도 먹는 그런 식물이죠. 백두대간 일대에 많은 개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60령에서 2.2km 왔고요. 서봉까지 3.5km 나왔네요. 구절초도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산에서 자라는 열애살이 풀로 가을을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지요. 고도를 높일수록 점점 꽃이 핀 개체들이 많아졌습니다. 마가목도 붉은 열매를 익혀서 꽃산행객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마가목 열매나 줄기를 가지고 술을 담가 먹기도 하는 그런 식물이죠. 전망이 트인 곳에 서면 우리가 지나온 백두대간 능선과 앞으로 갈 능선이 잘 보였고요. 습한 바위 겉에서는 바위 떡풀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열애살이 풀로 꽃잎 2장이 길다랗게 자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잎은 둥근 모양이죠. 큰 참나물도 꽃을 피웠습니다. 산영과 식물 중에서 자주색 꽃을 피우는 드문 종인데요. 잎은 조금 두껍고 윤기가 나는 게 특징이죠. 건조한 곳에서 보통 자라지요. 활짝 안 핀 건가? 활짝 피었습니다. 가는 장구채도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여름에 꽃을 피우는 열애살이 뿐인데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서울에서 처음 채집돼서 알려진 그런 식물이죠. 열매는 삭과라는 열매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물로 잘 알려져 있는 참치도 백두대간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국화과 식물로서 습기가 많은 산지에 자라는데요. 꽃은 혀 모양 꽃과 관 모양 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얀 꽃이 피지요. 참꽁이 다리라고도 하는 은꽁이 다리도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남부지방에 주로 자라는 식물로서 잎의 모양이 특이하고 꽃은 자주색을 피우죠. 개체는 백두대간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은 개체들도 덜어 있었고요. 산기름나물도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기름나물과 유사하지만 높은 산에서 자라는 열애살이 풀입니다. 기름나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죽대입니다. 둥글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자루가 잎 밑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흰 꽃을 피운 삽주도 여러 개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약용식물이자 나물로도 이용하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남덕유산까지 3.5km가 남은 지점이군요. 참배암 찾기가 반깁니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면서 드물게 자라는 고산식물이죠. 노란 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고요. 까실쑥부쟁이도 이제 막 꽃을 피운 개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흰 꽃에서부터 자주색 진한 꽃까지 여러 다양한 꽃색을 자랑하는 토종식물이죠. 참쌀이는 관목으로서 잎끝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꽃대가 쌀이에 비해서 짧은 게 특징이죠. 잎은 3장씩 나죠. 정령 엉겅퀴 또는 정형 엉겅퀴, 또 학자에 따라서는 고려 엉겅퀴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남덕유산 일대에서 고도를 높이면서 더욱 많은 개체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꽃며느리 바풀이죠. 한 해살이 풀러서 잎이 둥글고 꽃차례의 포가 녹색인 특징으로서 새 며느리 바풀이나 애기 며느리 바풀과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식물입니다. 아급의 나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노란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빨간 열매로 될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바위 겉에 자라서 관목 상태로 자라고 있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개쑥부쟁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쑥부쟁이는 고산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바위지대를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죠. 과거에는 저지대에 자라는 개쑥부쟁이들과 오인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고산에 자라는 개쑥부쟁이와 저지대에 자라는 개쑥부쟁이를 구분하고 있지요. 고도가 높아지니까 분비나무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종류의 침엽수들이 고산지대에 있었는데 분비나무도 드물지만 몇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봉과 남덕유산 정상이 전망되는 여러 전망 포인트를 지납니다. 서덜치도 꽃을 피워서 반겼는데요. 숲속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러서 총포 조각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시 서덜치나 다른 유사종들과 구분이 되지요. 흰진교라고도 하는 흰진범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자라는 열애살이 풀인데요. 줄기는 가끔 직립하기도 하지만 덩굴성으로 자라죠. 산박하는 백두대간 능선 전체에서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흔하게 자라는 전국에 분포하는 그런 열애살이 풀이죠. 산호의 풀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높은 산에 사는 단연초로서 7, 8월에 개화를 하지요. 일본에도 극소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인데 꽃은 끝물에 익었습니다. 수리치가 커다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떡을 만들 때 밑에 시루에 깐다고 해서 떡시루하고도 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높은 산에서 만날 수 있고요. 총포 조각이 가시처럼 뾰족해서 깍깍 찌르죠. 잎의 뒷면은 흰빛이 아주 강합니다. 산형과의 고본도 고산임을 증명하듯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잎이 가늘게 갈라지고요. 잎을 살짝 비벼보면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는 식물이죠. 하얀 탐스러운 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관암풀도 발견됐습니다. 고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잎이 용담에 비해서 가늘고 여름에 개화하는 것이 용담과는 다른 특징이죠. 환경부가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한 솔라리도 발견됐습니다. 오늘 꽃 산행을 같이 한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의 대원들이 서봉 일대에서 귀한 꽃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 양지꽃도 여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듯 마지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고요. 대부분은 돌양지꽃은 이미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숙부쟁이가 만발해 있는 덕유산 서봉 부근입니다. 오늘 60령에서 출발해서 백두대간을 따라서 서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위지대에 개숙부쟁이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서봉 전에 바위지대에서부터 서봉을 거쳐 남덕유산 정상 일대까지 바위가 발달한 곳곳의 능선에서 많은 개체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9월 9일 남덕유산 일대의 고지대에는 개숙부쟁이가 한창이었습니다. 고도를 높이자 정령 엉겅퀴도 더욱 개체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높이는 것은 많은 고산식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꽃산행에 나선 이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요. 고난 끝에 만난 고산식물들은 꽃산행객들에게 더없는 즐거움을 선사하지요. 참바위치도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특산식물이면서 높은 산의 바위 겉에서 붙어 자랍니다. 잎 모양이 달걀 모양이죠. 꽃잎 5장이 같은 모양인 것도 큰 특징이죠. 송이풀도 많이 보이는데요. 흰 꽃을 피운 흰 송이풀들이 대다수고요. 자수색 꽃을 피운 송이풀은 매우 드물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분치속 식물은 백운치로 보았습니다. 꽃이 필 때 뿌리에서 난 잎이 시들어 없고 잎 뒷면에도 털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도 분포하는 식물이죠. 잎의 모양이 은분치나 가야산 은분치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각시서덜치도 높은 지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미 꽃은 지고 없는 상태였고요. 총포조각이 가늘고 길게 발달하지요. 배초향, 경상도 분들이 방아풀이라고 하면서 추어탕에 넣어 먹기도 하는 향신료가 되는 그런 식용식물이죠. 고산에 자생상태의 개체들이 발견되지요. 산호잎풀도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개숙부쟁이도 계속 나타납니다. 참으로 서봉 일대는 고산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으로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분치속 식물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총포는 가야산 은분치의 모습이었지만 잎은 서덜치를 많이 닮은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덕유산 서봉입니다. 해발 1492m. 정상 일대가 바위로 이루어져서 많은 풀꽃들이, 희귀한 풀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숙부쟁이가 전체 많이 피어 있고요. 그 외에도 구절초가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서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덕유산 국립공원 백두대간 구간인 서봉입니다. 해발 1492m. 제 뒤로 남덕유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서봉 일대에는 개쑥부쟁이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요. 솔채꽃이라는 고산 식물이면서 희귀한 식물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미 화기를 조금 지난 상태였지만 늦가기 꽃을 피운 개체도 있었습니다. 둥근 삼부추를 발견한 것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덕유산과 지리산에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로서 산부추의 변종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산부추와는 달리 잎을 잘라보면 둥근 단면을 가진 속이 비어있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남덕유산 서봉에 오른 산행객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고산식물을 촬영하는 꽃산행객의 모습도 보입니다. 길을 재촉해서 남덕유산으로 향하자 습기가 많은 숲이 나타났는데, 이 숲 속에서 하얀 촛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촛대승마죠. 고산에 습기가 많은 곳에 자라는 열애살이 풀입니다. 여기는 남덕유산 정상 해발 1507m 지점입니다. 아침 8시에 60령을 출발해서 백두대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현재 시간이 3시 12분입니다. 많이 걸렸네요. 굉장히 많은 고산식물들이 서봉 일대하고 요 남덕유산 정상 부근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각사 쪽으로 하산하는 지점은 올해 9월 24일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유산 정상에서 다시 참바위치를 만났습니다. 정상 표지석 뒤쪽으로 바위 틈새에 어렵사리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희귀한 참바위치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참바위치가 남덕유산 정상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덕유산 정상에서 본 덕유산 준흥성입니다. 길고 길지요. 맨 끝에 향적봉도 보입니다. 관암풀이 보이고요.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수리치가 다시 군락을 이루어서 고산의 꽃탐사를 아쉬워하는 꽃산행객들에게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흰색만 있었는데 분홍색이 보여가지고. 그러네. 흰 송이풀이 아니라 자주색 꽃이 핀 송이풀도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하산길이 멀기만 합니다. 급경사 지대를 1.5km 정도 내려와서 월성제에 닿으니 선괴불 주머니꽃이 반깁니다. 노란 꽃을 피운 선괴불 주머니는 봄에 꽃을 피우는 산괴불 주머니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더러 꽃의 모양이나 잎의 모양도 다르죠. 월성제에는 이 밖에도 산쉽살이라는 식물도 자라고 있었는데요. 산지 조금 습한 곳에 자라는 여러 살이 풀이면서 층층이 잎 겨드랑이에서 하얗고 작은 꽃을 피우는 우리 자생 식물입니다. 월성제에는 나무도 열매를 익히고 있었는데요. 참빗살나무라는 식물입니다. 보통 관목상으로 떨기나무로 자라지만 큰 것은 악교목 상태로 자라는 것들도 가끔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 식물이죠. 월성제에서 길을 재촉해서 황전마을로 발길을 돌려서 40여 분 내려가면 처음으로 유일한 계곡에 왔습니다. 이제 특별한 식물은 없겠구나 하는 순간, 한국 특산 식물이면서
이 일대에만 볼 수 있는 낮의 승마, 수군 촛대 승마가 얼굴을 내밉니다. 아직 개화하지는 않았지만 꽃봉오리를 달고 있는 귀한 식물을 만나서 꽃산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물가리 아제비가 물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3개 정도 있는 게 큰 특징이죠. 황전마을 가까이에서 한국 특산식물이자 환경부 멸종위기종을 발견한 것은 이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60령에서 서봉과 남덕유산을 거쳐서 황전마을로 내려오는 10시간의 꽃산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백두대간 서봉과 남덕유산 일대의 희귀식물들이 오래오래 보존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